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는 파워 BI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강의를 맡은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구병국입니다. 제가 밑에 이제 파워포인트로 AI를 적용한 텍스트, 스피치 투 텍스트죠. 한번 실행해 봤는데 제대로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파워 BI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데이터 리트러시라는 말들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데이터 리트러시 무슨 리트러시 다 많잖아요. 근데 데이터 리트러시는 이제 2020년도에 버리스와 맨과 네빌이라고 하는 이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데이터의 접근, 평가, 처리, 요약, 표현하는 능력을 데이터 리트러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제 데이터를 정보로 읽고 이해하고 생산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우리 데이터 리트러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 이 데이터 리트러시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학교에서는 우리는 리트러시라는 말들 문해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문해력들을 이제 정의할 때 데이터 리트러시라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나온 배경들을 보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도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나이스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데이터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만들어서 또 선생님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을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빅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뉴스나 기업이나 정부나 사회에 굉장히 공통적인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공통적인 생각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또한 학생이나 시민, 공무원, 과학자 모두에게 데이터를 통한 인사이트가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때까지는 사실 확률과 통계 우리 많이 배웠지만 통계적인 가설의 채택 여부 이거 가설을 세우고 그것들을 이제 자료를 모아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가설의 채택 여부보다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많은 인터넷에 보면은 데이터 리터러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보면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거나 또는 하나의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쪼개기도 하고 피벗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원래대로 돌리기도 하고 또 원래 데이터를 좀 더 요약 정리할 수 있는 피벗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 데이터들을 곱셈이 필요하거나 평균 표준 편차 합계 간단한 걸로 보면요. 그런 가공을 처리하거나 또 그 가공 처리한 결과 나오는 것들을 분석하기도 하고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의사결정을 빨리 하게끔 하는 시각화 작업들을 실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의사결정에 도입하는 능력들, 이 네 가지 능력들이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요. 분석의 시각화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설을 검증하는 것들을 확정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의사결정에 들어가는 것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확정적 데이터 분석은 일반적으로 파워 BI를 이용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통계 패키지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입니다. 일명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특징과 구조를 파악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이용하면 시각화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시각화를 통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판단을 하고 반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의 절차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우리 데이터 분석 파워 BI를 이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빨리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제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도구에는요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도구들은요 뭐냐 하면 엑셀이에요. 엑셀로 많이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차트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고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또 파이썬도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요 파워 BI라는 도구입니다. 파워 BI는 여기 보시는 것이 지금 현재 파워 BI 도구고요. 파워 BI 도구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것들은요 제가 특별히 만들어 놓은 이제 한국 우리 코로나 데이터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데이터고요. 오늘 보면은 확진자 숫자, 요거는 맨날 이제 매일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결과들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경기도가 53명이고요. 서울이 33명이네요. 자,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쉽고 간단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예를 제가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구글에서 제가 예를 가장 많이 드는 게 GDP 데이터가 있어요. GDP, PPP per capita 하면 1인당 구매력을 환산한 그런 이 GDP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위키피디아에 그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테이블로 우리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 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표시들이 있고요. 월드뱅크 자료들도 있고 이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표로 되어 있어서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 거의 나란히 있죠. 그죠? 나란히 한 몇백 불 차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파워 BI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제일 먼저 1등이 누군가? 카타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나라는 몇 등인가?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일본은 몇 등인가? 이렇게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이용하면 그 데이터를 굉장히 수월하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물론 프로그래밍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는 파워 BI 대신에 새로운 파워 BI를 띄워 보겠습니다. 파워 BI 도구는 오피스 365 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365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기관 사용자들은 특별히 오피스 365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네이버.com이나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ISP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계정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워 BI를 한번 실행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쉽게 가져올 수 있냐면요. URL을 복사합니다. URL을 복사하고 웹 크롤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가져오기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웹을 눌러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소스들은 다양한데요. 정말 많은 데이터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고 이제 이 사이트에서 나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고 하면은 이제 파워 BI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웹 크롤링을 하면서 테이블이라고 태그, HTML 태그라고 하잖아요. 그게 불러져 있는 것들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테이블들을 가져오고요. 가져온 테이블들 중에서 제가 선택해서 해당되는 테이블들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테이블이 아니고요. 요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1등 카타르 맞네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를 가져와 하면은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테이블 하나를 제가 가져오게 했으니까요. 만약에 그 안에 여러 가지 테이블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테이블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이제 이 파워 BI가 웹에 가서 해당되는 테이블들을 다 긁어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가져왔네요. 자, 테이블들을 한번 보면 이제 테이블들 각각의 내용들을 이게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테이블 내용들을 한번 쭉 다 볼까요? 안 보이네요. 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테이블 데이터들을 약간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 보이는지 테이블 내용들을 한번, 요거는요, 파워 쿼리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이제, 프리 프로세스라고 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요, 문제를 정의하고, 나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나라별로 전체적으로 이 구매력 환산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정책,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나라 지역에 이제 구매력 지수가 높고 낮은가를 트렌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문제를 정의하고 웹페이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내용들이 데이터 전처리인데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할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 데이터 전처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데이터들이 테이블이 하나라고 하면은 특별히 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지만 테이블이 여러 개라고 하면은 모델링 작업들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쉬운 거는요, 간단한 것은 모델링이 없이 바로 시각화에 넘어가는 걸 하고요. 나중에 다른 데이터로 우리 나이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모델링 작업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하고 그 시각화를 이용해서 뭔가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실제적으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처리를 하는데요. 전처리를 하는 것은 이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파워 쿼리 편집기는 어디에 있냐면요. 아까 여기에서 데이터 변환이라는 것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파워 쿼리 편집기가 뜨는데요. 파워 쿼리 편집기는요, 엑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도 마찬가지 있는데요. 자, 보면은 데이터들을 보면은 데이터들에 벌써 얘도 시각화가 되어 있네요. 네, 벌써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것들을 볼까요? 첫 번째 행에 요것들은요, 위로 올라가야겠죠. 첫 번째 행을 위로 올려야 되고요. 나머지들을 가지고 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올리는 건요,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을 클릭하면 이제 첫 행을 머리글로 올렸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좀 낫네요. 자, 요거는 숫자 같은데, 숫자인데 얘는 숫자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엑셀에도 숫자는 왼쪽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죄송합니다. 오른쪽 정렬이고요. 문자는 왼쪽 정렬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숫자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숫자 빈 것들이 있어요. 빈 것들은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카오나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에 타이완 등이 나라가 아니어서 그렇게 한다네요. 왜 나라가 아닌지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양식은요, 여기 보신 것처럼 문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문자가 아니라 정수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로 표현하면은 너의 열 형식을, 이 컬럼의 형식을 완전히 변형하겠냐? 네, 누르면은 이제 숫자로 표현합니다. 네, 숫자로 다 이렇게 표현됐네요. 네, 숫자로 표현됐으면 혹시 여기에서 오류가 있다고 하면요. 여기에 오류가 있다면 상어 이빨처럼 나오는데요. 그럴 때는요. 오류 제거를 클릭해주면 오류가 있으면은 오류가 제거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기본적으로 다 됐으니까 닫기 및 적용하면은 요 파일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네, 기존에 있던 파일들의 내용들이 적용이 되고요. 랭크를 셀 수 없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한 번 더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이름은 바꿔도 되고요. 우리 아까 보이는 여기에 있는 테이블들을 다 가져왔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거의 같죠, 그죠? 제가 양쪽에다가 놓고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름을 잠깐 테이블의 이름도 여기서 변경할 수 있겠죠? 네. GDP라고 할까요? 이 파워 BI의 좋은 도구는요, 메모리 상태에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파워 BI 파일 자체는요, 굉장히 작은 파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됐으면 요 해당되는 것들은 뭐 랭크니까요, 등위니까 큰 문제가 없고, 요거는요, 이게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 이제 파워 BI한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라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범주에서 얘는 나라 이름으로 정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국가 돼 있죠.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지구본 모양의 이렇게 표시가 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천 단위 구분심표를 넣어주면 편리하겠죠. 네. 천 단위 구분심표를 넣어주면은 마치 엑셀에 있는 하나의 시트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전 처리 작업이 사실은 다 끝났어요.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뭐를 할 거냐 하면 시각화 작업들을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거 눌러서 이제 시각화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메뉴가 요거는 데이터 메뉴고요. 요거는 관계 메뉴라고 합니다. 모델링을 하는 곳인데요. 네, 시각화 메뉴는 요겁니다. 네, 시각화 메뉴를 클릭하고 시각화 도구 중에서는 뭘 사용할래?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화 도구가 있어요. 여기 없는 것들은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다른 곳에서 가서 시각화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간단한 지도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지도를 표시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하고요. 지도를 표시하겠다라고 하면은 데이터에 위치 정보는 뭐고 범례는 어떤 걸 끄고 위도와 경도가 있으면 어떤 걸 끄고 실제 여기에다가 뿌려줄 데이터의 크기는 어떻게 넣을 거냐 이것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각각의 데이터를 가져올 때마다 해당된 데이터의 내용들 요구에 맞는 시각화 도구에 맞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들한테 편리한 거죠. 예, 저는 위치 데이터를 가져오는 맵 데이터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위치란에는요, 바로 지구본 모양인 Country and Territory라는 데이터를 컬럼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바로 지구본 모양이 지도가 표시되고요. 각각의 나라별 여기 아까 넣었던 이 나라별로의 데이터를 하나의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크기란에는요. 뭘 집어넣을 거냐 하면 우리 GDP 순이잖아요. 그래서 요 달러 표시로 되는 인트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걸 크기란에 넣겠습니다. 위도와 경도로 표시되어 있으면 좋은데요. 위도와 경도 표시 안 돼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지도에다가 쫙 한꺼번에 뿌려주죠. 각각을 볼까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좀 너무 똑같이 파란색 걸로 표현되니까 조금 불편해요. 그러면 컨트리 테리토리를 범례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조금 옆 나라들이 같은 색깔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기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이제 나라를 크게 하면 이렇게 이거는요 지금 드래그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드래그 하면은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나라 올려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랭킹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랭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내가 보여주는 데이터들은 도구 설명에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도구 설명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보여주는 거예요. 쫙 볼까요? 이제 보면은 랭킹은 29위 이렇게 돼 있죠. 일본은 그러면 메디? 네. 이렇게 보면 어떤 점이 좋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 자 볼까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건 무슨 의미인지 뭐 그냥 첫 번째 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일단은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해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자 히말라야 산맥들을 보면은 뭐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여기는 좀 특이하게 돼 있네요. 그죠? 홍콩, 마카오 이쪽엔요 굉장히 사실 구매력 환산의 GDP가 높아요. 그 다음에 의외로 이쪽은 뭐 의외가 아닌가요?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특히 이 산맥을 중심으로 되게 가난한 나라들이 다 밀집돼 있죠. 고원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서남아시아들은요, 잘 사는 나라는 아주 잘 살아요. 그죠? 카타르. 하지만 가난한 나라 옆에 있는 나라, 바레인들은 그렇게 썩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로 21위예요. 그죠? 예멘은 굉장히 가난해요. 왜 예멘이 가난할까? 한번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되겠죠. 옆에 나라들은 잘 사는데 왜 예멘은 가난할까? 예멘은 지금 내전이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아프리카는 전체적으로 다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보면은 점의 크기가 다 다르죠. 그죠? 작고. 자, 아메리카로 한번 가볼까요? 이때까지 그냥 테이블로 보면은 아메리카가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은 아메리카가 중앙 아메리카에 특히 여기 작은 나라들이 의외로 선전하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왜 이 나라들은 어떤 수입이 괜찮을까? 또 반면에 이쪽은 왜 가난할까? 그것들도 이렇게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 수도 있죠. 네, 그런 것들 가능합니다. 뭐 요즘 말하면 코로나 데이터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코로나 데이터들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냥 저는 간단한 GDP로 표현하는데요. 자, 이것들을 조금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뭐 범주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뭐 표시하고 싶다고 하면 하도 되고요. 나라들로 이렇게 다 표시해 놨죠.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은 범주에 있는 데이터들을 나라별로 이렇게 다 묶어 가지고 표시해 줄 수 있어요. 위에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죠. 범례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범례 없애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목들을 바꿔볼까요? 자, 제목은 이런 게 제목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제목 GDP 한번 써볼까요? 국가별 GDP라고 할까요? 국가별 GDP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이렇게 넣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파워 BI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파워 BI에서 안 보고 이것들을 더 웹으로 본다고 하면 학생들은 파워 BI를 설치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웹에다가 게시할 수도 있어요. 여기 게시 버튼이 있죠. 이거를 누르면 해당되는 내용을 파워 BI에다가 올릴 수 있어요. 먼저 한번 제가 한번 정해 볼까요? 네. 네.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눌렀어요. 이거는 지금 제 로컬 파일에다 저장해 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오피스 365에 바로 웹에다가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은 웹에다가 올라가고요. 웹에 올라가면 또 웹에서도 마찬가지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또 인사이트들이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추가적인 파워 BI 웹에서 제공해주는 인사이트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웹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피스 365,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불러야 되죠? 예, 이렇게 누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앱들을 클릭하면은 파워 BI가 나타나 있을 겁니다. 자, 파워 BI 여기 있으니까 요거 하면은 파워 BI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게시했던 GDP PPP를 찾으면 되죠. 자, 내 작업 영역에 아까 올렸거든요. 여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고서란에 이미 올라 있죠? 제가 이게 2000년 8월 10일 거네요. 네, 제목을 제가 똑같이 적었네요. 네, GDP 언더바 PPP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오늘 날짜 맞죠? 네, 클릭해서 이렇게 열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요, 완벽한 이제 웹에서 게시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웹에서 게시하기 위해서는 자, 편집 한번 눌러볼까요? 편집 이렇게 눌러서 웹에다가 게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웹에 게시하는 메뉴가 있죠. 이거를 이용하면은 웹에다가 바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되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다 올리고 싶다면 블로그에 올리고 웹페이지에 올리고 싶다면 웹페이지에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정말 몇 분 만에 이제 시각화 도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웹에다가 게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요, 웹에다가 이렇게 웹페이지로 되니까 내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요 선택해 가지고 수정을 하고 웹에다가 게시하면요. 예를 들어서 제목을 가운데 정렬을 해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고요. 마찬가지 게시를 하면 업데이트되어 있는 자료들이 다시 웹에다가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요. 마찬가지 이제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아까 파워 BI에서 업데이트해서 게시만 눌러줘도 이제 그것들이 바로 적용됩니다. 네,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됐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잘 되는데 지금 갑자기 다시 한번 게시를 누르고요. 제가 중간에 일부러 요거를 옮겨놓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보고서를 바꿔달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학교 데이터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학교 데이터의 특징은 엑셀 파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갑자기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뭐 중학교를 교육과정을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이터를 만들었는데요. 보통은 우리 어떻게 나오냐면 학년, 반, 번호, 이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중학교 성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학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작업을 이런 작업들이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이런 성적이 나오면 이렇게 우리 다운받으면 학년, 반, 번호, 이름 이렇게 나오면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을 연결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시험은 언제 친 건지 그 자료들이에요. 모든 이제 학년별로 이 자료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학교의 성적들은 학교에서 나오는 성적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합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도 파워 BI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워 BI에서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엑셀 파일을 바로 가져올 수 있죠. 물론 엑셀 파일 외에도요. 다양한 종류의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또 여니까는 얘가 막 힘들어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메모리 상태에서 계속 열어주니까 힘들어 하니까 얘는 닫아줄게요.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보여드릴 성적이 이 시각화 해놓은 건데요. 그것들을 어떻게 작업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적이나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제가 이 작업들을 다 이렇게 수행해 본 거예요. 자, 보시면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전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모델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테이블이 하나이기 때문에 테이블이 여러 개라면 모델링도 해야 돼요. 시각화 작업들을 하고요. 탐색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요까지 했어요. 판단 및 적용은 뭐 의사결정이 필요하면은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가져오는 거 한번 엑셀 파일에서 가져오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다른 파일에서 가져오는 건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종류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은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구글에 있는 데이터들도 가져올 수 있고요. 거의 모든 종류에 있는 웹이나 아니면은 데이터가 있는 곳 스토리지들을 해서 이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파일에서 엑셀 파일에서 가져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있는 파일이냐면요. 다운로드를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와 마찬가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어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모두 가져오고 싶다고 하면은 첫 번째 거 선택하고 끝 선택하면은 끝에 있는 거 선택하면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로드 하면은 모든 엑셀 파일에 있는 시트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업들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데이터들은 필요 없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조금만 조정하면은 테이블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데이터들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오면요.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관계들도요, 자동적으로 파워 BI가 만들어줍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가져올 때는요, 관계를 특별하게 맺지 않고요, 그냥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데이터를 이제 테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테이블들이 사실은 존재해요. 네, 가져왔나요? 네, 네, 가져왔네요. 네,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왔는데 전처리 작업들은요,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아까와 마찬가지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 먼저 엑셀 파일들 하나씩 살펴보면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보면은 이 데이터들 중에서 없어져도 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냐면 뒤에 합계 데이터예요. 얘는요, 우리는 엑셀 파일에서 이게 되게 잘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데이터는 필요 없는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수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합계 데이터는 각 테이블에 우리 엑셀 하면 성적 데이터들을 받았을 때 이 데이터들은 없애줘야 돼요. 파워 BI에서 만약에 작업들을 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들은 제거를 눌러서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이거는 2차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제거를 눌러줍니다. 나머지들은요, 제가 일부러 다 없애놨어요. 이렇게 놨고요. 데이터들이 쭉 개인정보란에 가서 데이터들을 보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네요. 첫행 머리글로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뭐 기록 사항들도 있고 단위수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출결 확인 데이터들도 있어요. 학생 반별로 이동한 데이터들도 있고요. 문제는요. 이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사실은요. 이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 데이터의 공통적인 부분과 다른 부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쭉 데이터들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은요.
학번과 시험 코드가 같아요. 볼까요? 제일 마지막 것도 보면은 과목은 순서도 다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요것들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원래는 피벗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합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피벗으로 만들어있는데 이걸 피벗을 해제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요거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쪽에 메뉴에 보면은 열 피벗 해제라는 메뉴가 있어요. 다른 열 피벗 해제를 하면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특성 대신에 과목, 점수 이렇게 되죠. 그럼 이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하고 열 피벗 해제인데 그냥 열 피벗 해제가 아니라 다른 열 피벗 해제를 한번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보십시오.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은 나중에 하나로 다 합칠 수 있어요. 성적 테이블이라는 테이블로요. 이 12개의 테이블은요, 한꺼번에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것들을 만드는 것들이요, 어디에 있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가 데이터 편집 들어가서 이제 데이터들을, 요 작업들을 지금 우리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들 보세요. 이렇게 있는 데이터들을 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전처리해서 성적 통계라는 하나의 테이블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에는요, 단위수도 가져왔어요. 여기 있던, 어디 있는 단위수 편제에 보면요, 우리가 1학년 때 국어는 몇 단위고, 1학년 1학기 국어는 몇 단위, 사회는 몇 단위, 그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해서요, 성적 통계감에 단위수들도 각 과목별로 다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평균 낼 때 우리가 일반적인 과목별 평균도 낼 수 있지만 우리가 단위수를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평균을 내기도 하잖아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원이 꺼져서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저희 구별공 선생님께서 잠깐 자리 비우시는 동안 안내 말씀 드릴 건데요. 지금 Q&A 쪽에, 그러니까 선생님들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물음표 단추가 있어요. 거기 누르시면 궁금하신 거 적어 주셔서 저희가 메일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학교도 그게 인식이 돼 가지고 그래서 꺼졌다가 켜졌다가 해가지고 시간이 30분이 있는데 아무 움직임 미동이 없으니까 얘가 전원이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자동적으로 전원이 내려졌네요. 네.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전처리 작업들을 하고요. 그래서 전처리 작업들이 다 해가지고 어떤 것은 숫자 데이터고 어떤 것은 문자 데이터라는 것들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학번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숫자 데이터로, 학번은 숫자죠. 네. 시험 코드들도 나중에 얘네들을 숫자 데이터에서 문자 데이터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했으면 단위수 적용을 눌러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이제 가져온 것들을 이제 시각화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학년도별로 보고 싶을 때는요. 이게 뭐냐면 슬라이스라고 하는데요. 자르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슬라이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2018학년도 거만 보고 싶다. 그러면 2018학년도 거만 나타나고 2019학년도 보고 싶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018학년도에 각각의 성적들이 다 나타나 있고 전체 성적들의 평균 점수들을 이것들도 이렇게 낼 수 있어요. 뭐 인근 내는 것들은 정말 간단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서는 카드로 해가지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선택해가지고 카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성적 통계에서 내가 성적을 가져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 성적을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이 성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은 이 성적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가를 나오죠. 표준 편차도 있고요. 분산도 있고 중앙값. 우리 통계에서 나오는 값들이 미리 이 숫자 같은 경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 평균을 선택하면은
얘가 평균 성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너무 편합니다. 표준 편차도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 자, 세로막대는 어떻게 구성했냐면은 클릭해가지고 보면 세로막대는 축은 과목명을 넣었고요. 여기서 과목명을 넣었고 그 다음에 성적에다가 평균 성적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나고요. 각 과목에 가면 이제 과목에 가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출신 시도별 학생 수, 이제 전체 학생 수를 했다면 이렇게 지도로 학생 숫자를 표시하는 거. 아까 제가 지도 표시하는 것들 보여드렸죠? 개인정보에 가면은요, 출신 시도를 일부러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도 가능하고요. 자, 성적별.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 출신 시도별로 일부러 해놨는데요. 얘가 만약에 읍면동으로 표시하고 싶다면 동으로 우리 표시하면은 동네별로 학생들의 성적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동네별 학생들의 성적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출신 초등학교, 출신 중학교, 출신 고등학교별로 성적들, 남녀별로 성적들도 한꺼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성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테이블들끼리 사실 테이블들이거든요. 테이블들끼리 분리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이 테이블들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거를 합해서 서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각각의 테이블들의 모델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건 여기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 테이블들은 이제 사실은 각각의 성적들을 가져오는 건데요. 의미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성적 통계 테이블에서 다 가지고 사용하는 거라서요. 개인정보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건요. 양방향으로 질의가 가능하다. 요거는 한 방향으로 질의가 가능하다. 이게 양방향이 필요하면은 마찬가지 클릭해가지고요. 단일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질의가 가능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양방향으로 질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출결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양방향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표시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1하고 별표가 나있는데요. 얘는 1대 n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자, 성명이 출결 내용들이 여기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여기는 사람별로 학번이 여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학번은 여기는 하나에다가 얘는 학번이 여러 번 나와 있어요. n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학생에 대한 n번만큼 나와 있어 1대 n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테이블과의 관계는 1대 n이 제일 많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1대 1의 관계, 한 학생이 하나의 테이블들이 이렇게 1대 1의 관계가 제일 많을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테이블들을 이렇게 쪼개 놓거든요. 모델링이라고 해요. 이렇게 내가 필요한 테이블과 테이블들을 쪼개는 작업들을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링 작업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하나의 모든 테이블, 아까와 같이 제가 만들었던 테이블 하나가 없었나요? 아까 있었는데 제가 지웠나요? 네. 예를 들어서 GDP PPP 데이터를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은요, 테이블 아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모델링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실 때 여기도 마찬가지 테이블 하나만 있으면 더 좋지 않냐? 아닙니다. 테이블 하나가 있으면은 정말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고 힘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또 속도도 느리고요. 필요한 데이터를 각각의 테이블별로 여러 개를 쪼개 놓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서로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런 작업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잘 사용할 수 있고요. 모델링을 하다 보면 내가 기존에 있는 테이블 중에서 난 사용한 테이블이 있다. 필요 없겠다고 하면 단위수 편제는 내가 이미 성적 테이블에서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얘는 모델링에서 혼자 필요 없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그냥 보이지 않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지금 보이지 않는 건데요. 보이지 않음으로 만들어 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나타나 있지 않죠? 테이블들이요. 이걸 감춤으로 숨기기로 해놨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외에는요, 테이블 외에는 보이지 않도록 지저분하게 만들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학년도별로 평균 성적을 이렇게 보면 이 데이터는요, 학년도별로 이렇게 이제 뭐 가장 간단한 데이터들이에요. 자, 끝건선 데이터는요, 시계열 데이터들이에요. 요거는 사실은 시험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김지우 학생은 학생별로 이렇게 놨거든요. 학생별로 하면은 요 테이블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마다 이제 해당되는 학생의 테이블로 이동해요. 굉장히 사실 편리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서윤 학생은, 2019년도 이 기말고사의 성적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성적들은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학생은 미술과 체육 부분에서 성적이 높게 나오고 나머지 성적들은 뭐 특히 과학 성적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김예준 학생은 전체적으로 성적들이 이제 84 정도 나오네요. 예. 그래서 성적들을 해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기가와 도덕 성적이 다른 성적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거. 시계열 데이터를 이렇게 꺾은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제 성적들을 좀 더 잘게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학년도 선택해가 특정 학년도에 특정 회차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성적을.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면 내려가고요. 그러면은 1회고사, 2회고사, 3회고사, 4회고사를 각각을 확인할 수 있고 일반 성적이 얼마였는지, 2반 성적이 얼마였는지 이제 선택할 때마다 해당되는 성적들, 이제 반별 성적들로 이동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전체를 다 보이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로 성적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반별로 성적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파일별로 각 시험별로 조건부 서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나타내기도 할 수 있고요. 엑셀에서 가능한 것들도 여기서 다 가능합니다. 장판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사용할 것이 많아요. 진로 희망 사항은 전체적으로 우리 파이 차트라고 하잖아요. 전체에서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를 이것들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 몇 명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인지,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하위 몇 명들도 걔네들만 뽑아서 확인도 가능하고요. 이렇게도 가능하고 상관관계로 이렇게 도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그 다음에 수험 데이터라고 하는데, 자, 최고점이 몇 점이고, 최하점이 몇 점이고, 4분의 1 성적이 몇 점이고, 평균 성적이 몇 점이고, 중앙치가 얼마이고, 4분의 3 성적이 얼마인지 각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우리 차트를 여기 가져온 이 차트예요. 이렇게 박스 앤 위스키어 차트라고 하는데, 이 차트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도 이용할 수 있고요. 요거는 엑셀 파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만드는 데이터들은요,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매일 이제 확진자들의 숫자들이, 한국의 확진자 숫자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어디냐 하면은 GitHub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해 놨는데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 내려보면, 여기에 보면 GitHub에 우리 데이터들을 CSV 파일 형식으로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 놔요. 이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실은요, 여기 데이터를 클릭해서 보면은 각각의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로우 데이터로 해가지고 아주 터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 이렇게 아까처럼 엑셀 같은 것이 아니라 CSV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요, 제가 어디냐 하면 한국 코로나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는요, 조금의 작업들이 더 필요해요. 엑셀 작업들 외에 뭐냐면 DEX라고 부르는데요. 데이터 어널리시스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우리 SQL 문하고 엑셀의 함수와 굉장히 좀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사자 숫자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DEX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필요한 수식이 있다고 하면 수식을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VBA하고 비슷하다 그럴까요? 엑셀과 함수와 VBA를 합쳐놓은 거 뭐 그렇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검사자 숫자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제가 요 데이터들은 아까 거기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해서 사망자 숫자들, 요는 약간의 프로그래밍, 물론 여기도 약간의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래밍이 있냐면 성적 데이터도 출결 데이터에 가면 약간의 이제 그걸 해놓은 게 있는데요. 날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 칼렌더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요것들을 정의하는 거 이런 게 덱스라고 하거든요. 날짜 컬럼을 만들었는데 가져오는 거 오늘 날짜는 언제냐 그래서 오늘 날짜를 가져오는 거 가져와서 뿌려주는 거 오늘 날짜는 사실 today잖아요. 그죠? today라고 해서 간단하게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데 성적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특정한 날짜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데이터에 보면 성적 데이터가 아니라 날짜 데이터에 보면 is today라는 게 있어요. 오늘 날짜에 쭉 가면 오늘 날짜에 있는 데이터들만 나는 보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은요. 여기에는 좀 가짜 데이터라 가지고 오늘 이후의 데이터도 있는데요. 오늘 데이터들은요. 여기에 Y로 표시돼요. N이 아니라 Y로 표시됐는데 오늘이 10월 7일이네요. 10월 7일 10월 7일 데이터. 예, 여기 Y로 돼 있죠. 이날이 Y예요. 이렇게 가져오는 것처럼 출결 현황에 가서 보면은 자, is today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is today 10월 7일에 쫙 가서 보면 10월 7일 데이터들만 오늘 is today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쫙 보면은 오늘 데이터만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이 없잖아요. 오늘은 결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출결 데이터에 오늘은 결석이 없는 거죠. 아니면 결석이 있으면 오늘 데이터에 여기에 보면은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것들도 덱스예요. 제가 간단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is today를 오늘 데이터만 내가 가져오고 싶을 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y라고 표시된 데이터만 가져와 하면 오늘 데이터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제가 약간 생각해 가지고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출결 현황에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은 이제 오늘의 출결 현황 데이터들로 바뀌어서 나타나겠죠. 의외로 오늘 출결 현황 데이터들. 자, 이렇게 가져오면 나중에 이 데이터들에서 Y만 표시해라고 하면 오늘의 출결 내용이 한꺼번에 표시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들은요, 전체 출결 현황이에요. 그래서 출결 현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좀 느리네요. 출결 현황 중에서 모두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Y만 표시해라고 하면 오늘은 기타 조태 한 명에 병지각 한 명이 오늘 그거예요. 날짜예요. 그러면 그 날짜에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표시를 해줄 수 있겠죠. 요거는요. 오늘이에요. 오늘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가져오는 건 간단하거든요. 구문을 보면 today예요. today 가져와 가지고 보여줄 때는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구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구문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덱스라고 하는데 조금 깊게 가면은 그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매일매일 전 아침에 오면 11시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럼 일어나서 오늘은 확진자 숫자가 몇 명이고 검사자 숫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오늘 확진자 수는 114명이 늘었네요. 네.
다시 100명 이후대로 이상으로 올라갔네요.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의 추세들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예측 기록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13일 날에는 한 13명 정도 될 거래요. 그리고 내일 데이터들도 요 예측도 가능해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예측 데이터들로 앞으로의 예측들도 알 수 있어요. 8월 15일 전후해 가지고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졌고요. 이렇게 해서 시도별로 또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좀 재미있는 건요. 뭐냐면 날짜별로 이렇게 돌리면요. 날짜별로 많이 있었던 날, 적게 있었던 날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요. 지도별로 표시하는 거는 2월 14일 이후에 데이터들을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날짜별로 해당되는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BI는요, 제가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은 요 정도 되는데요. 프로그래밍 거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날짜별로 지금 6월 달에 대구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데이터들이 겨우 영국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날짜 같이 어느 지역에서 생기는지도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BI를 이용하면 굉장히 사실은 우리 학습 데이터나 그 외의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 데이터들의 잠깐 특징들을 한번 보면은 교육활동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일반 학교, 일반 데이터들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주기의 반복성이 있어요. 그죠? 학년에 따른 데이터들이 리셋이 되잖아요. 그죠? 학년이 올라가면,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올라가지만 또 새로운 학년의 데이터들이 그대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적, 출석, 뭐 특기사항, 뭐 학교 회계 같은 것들이 그렇고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잖아요. 그죠? 건강 기록들, 예를 들어 건강기록부의 기록들을 쫙 올려놓으면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분석할 수도 있고요. 뭐 아까 제가 출결 데이터들도 시간에 따라 분석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방학 기간. 그런 데이터들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출결이나 급식 데이터들은 방학 기간에 데이터들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수집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초등학교 같은 6년,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활동에서 떨어지는 이런 데이터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특히 존재합니다. 자, 아까 우리 계절별로 데이터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잠깐 여기서 개인별, 제가 그 데이터들을 만들어 놨나요? 아, 네, 제가 만들어 놓지 않았네요. 이제 뭐냐면 개인별이 아니라 전체의 출결 현황들을 보면서 월별 출결을 보면은 뭐 병결이 언제 많은지, 사고결이 언제 많은지 전체적으로 출결 데이터를 보고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측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와 같이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성적에 특히 이렇게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참 부탁이 있는데, 부탁이라고 그럴까요? 뭐냐면, 우리 나이스의 데이터들이 전혀 이렇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성적을 이렇게 탁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성적 기본이라든지, 이런데 정말 나이스가 그냥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이런 숫자로 찍혀져 있는 데이터가 저는 아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이 흐름을 빨리빨리 알고 그리고 또 의사결정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해 줘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들이 좀 이런 식으로 바뀌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데이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실은 제가 뒤에 또 설명할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학교 혁신을 위한 데이터의 접근 방법들이 있어요. 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은요. 설문지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증의 RFID를 이용해도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찍기만 해도요. 요즘 RFID
학생증에 많이 이렇게 넣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리셉트라고 그러나요? 거기다 찍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 표시도 오고 있잖아요. 특히 밥 먹고 나서 오늘 만족도 도구를 띵 눌렀어요. 뭐 아주 만족, 보통, 불만, 아주 불만 이렇게 하면은 선택해가지고 누르면 그런 데이터들도 쌓이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에 식단을 좋게 하거나 그럴 때도 굉장히 사실 사용할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학교 혁신을 위해서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전략을 수립하고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뭐 구축할 것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절차로 하면 되는데요. 그거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파워 BI라고 생각합니다. 파워 BI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는요. 진짜 맛배기고요. 간단한 것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배우시려고 하면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잠깐 책들 소개를 드리면 책들 한번 보여드리면 파워 BI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책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들이 보통 두 권, 세 권을 많이 보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책이 이 책이고요. 다 예제는, 이 책의 예제들은 다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정말 많이 권해드립니다. 이 책 정말 잘 쓰여져 있고 좀 쉬운 책이니까 한번 보시고 예제도 여기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시각화를 해야 될까 예제도 한 3개 정도의 실제 시나리오 서울시에서 했던 이분이 서울시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은 이제 파워 BI 전문 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인데요.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고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나는 데이터의 분석과 시각화에 관심 있다고 하시면은 이 책을 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